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얀마 항공사 MN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화물 운송 전세기를 운항 중에 있으며 가장 많이 운항되는 노선은 한국 인천과 싱가포르 화물 항공편이라고 합니다. 화물 항공 전세기가 주로 운항되는 국가로 중국 쿤밍도 있으나 싱가포르와 한국 노선이 임대료가 더 높은 편이며 해산물과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M&A 국제선 운항 확장을 위해 두바이 에어로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에서 임대한 보잉 737-800NG 항공기가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앞으로 국제선 노선 확장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M&A는 현재 싱가포르와 방콕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는 매주 화요일 운항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자 탑승권 서비스도 시행하여 앱을 통해 보다 쉽게 보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업체 일콘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인도 국경을 횡단하는 파레트와 쪼리뿌리 도로 구간 건설 사업 입찰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파레트와 쪼리뿌리 도로 구간 건설 사업은 인도 정부가 투자하여 아스팔트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설계부터 건설, 사업 측량과 조사 사업에 경험이 있는 미얀마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배수 운하 건설을 포함하여 아스팔트 도로 건설 사업에 총 190억 잣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까라단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며 인도 동부 콜카타 항구에서 미얀마 라카인주 시트웨 항구까지 해상 및 육상 운송 경로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시트웨 항구와 친주 파레트와 타운십을 까라단 강을 통해 해상 운송 경로를 구축하고 파레트와 타운십에서 인도 북동부 미조람까지 육상 운송 경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3월 다시 재개되면서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건설 사업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2년 6월 21일 국민통합정부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민통합정부 닥터 샤샤 국제협력부 장관과 틸리나웅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이 교육 분야와 기금 마련 계획,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보건교육부는 국민통합정부 산하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5만 명이라고 하며 시민불복종운동 합류교육진과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는 온라인 학교가 51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 등록 학생 수를 보면 사가잉 지역 약 5만 명, 친주 4만 5천 명으로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 지역들은 교전이 심각하여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통합정부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다운로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부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무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 진료소로 예상되는 병원 167개, 일반 진료소 50개가 운영이 되며 신병상 병원 6개도 건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 마련의 경우 5월 말 발표되었던 NUG페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NUG페이를 통한 자금들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기능은 자금 이체와 국민통합정부 기부가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보미혁명 복권에 대해서도 디지털 거래의 보안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제협력부 장관 닥터 샤샤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최근 정치범 4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수호자로 활동하는 정치범일 뿐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교도소 면회를 허용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면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재소자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2022년 6월 21일 국민통합정부 공보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괴 지역과 사가잉 지역 도로의 약 90%와 마을 80%를 국민방위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관리인 네이폴레 씨는
마괴 지역과 사가잉 지역 도로의 90%를 장악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는 국방부가 쉽게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은 국방부의 방화 공격과 교전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쪽에서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민방위군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술도 변경하며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제협력부 장관은 쿠데타 이후 방화된 주택에 대해선 국가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초부터 양곤 일부 타운십에서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곤 지역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현재 양곤 지역에서만 신고된 사건이 절도 및 강도가 50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 중 20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절도 및 강도 사건이 급증하는 지역은 흘라잉따의 타운십, 쉐피따 타운십,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 다곤 북부 묘띠 타운십, 띵간준 타운십이라고 합니다. 흘라잉따의 타운십 주민들은 대낮에도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 아침에는 혼자서 외출을 하기 위험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흘레단, 흘라잉, 밍글라따옹륜, 보터타운, 빤소단 타운십 아파트에서도 강도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거주자는 사망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양곤 시내에서는 군경찰 초소가 배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강도 사건은 고층 건물 내에서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해봐야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양곤 지역에 설치된 일부 육교를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인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NLD 정권에서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 설치한 육교들은 쿠데타 이후 일부 시위대들이 반정권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자주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양곤 까마윳 타운십 교육대학교 인근 삐로드에 만들어진 지하도도 개장은 하였지만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6일 제35차 국제마약 및 인신매매 근절이날 기념 행사로 양곤과 만달레이, 샨주에서 마약 소각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소각된 마약은 양곤 지역에서만 마약 33종 총 1억 9,400만 달러, 만달레이 지역 마약 25종 1억 7,100만 달러, 샨주 따옹지 타운십 마약 58종 2억 7,800만 달러로 미얀마 마약 단속반에서 적발하여 압수한 약 6억 4,200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소각하였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공판에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네피도 특별법원에서 네피도 교도소 특별법원으로 이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공개 장소에서 구금 중이었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네피도 교도소 내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여 옮기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첫 번째 판결 이후 네피도 교도소에 새롭게 지은 시설로 이송하려 했으나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송으로 세 번째 이송이 되었으며 네피도 교도소 내 신규 시설에는 기존 보좌관들을 전면 교체하고 여성 교도관 3명이 전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네피도에 있는 라야옹도 직업훈련원과 양곤에 있는 아웅산 수지 어머니 이름을 딴 도킨지 재단 토지 임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4건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류아옹 전 네피도 시장, 예민우 전 양곤 기획재무부 장관, 민뚜 네피도 시의원도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도킨지 재단, 선거관리위원회, 헬리콥터 임대 관련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5건의 혐의에 대해 공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도 서면을 통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네피도 교도소 내로 이송되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미얀마 호텔관광부는 2022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자비자 서비스를 통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얀마에 입국한 관광객은 6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4개국 관광객들이 5월 37명, 6월 569명이 입국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자비자 서비스를 통해 상용비자 신청을 한 사람은 총 5,844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 입국 현황을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 태국, 인도, 싱가포르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 서방 국가에서도 많은 방문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4월 17일부터 미얀마 국제선 항공편을 재개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전자비자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 중국 대학교에서 공동 개발하여 신규 쌀 품종 2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공동 연구는 랑캉 메콩 협력 특별 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아 중국 푸지안 농업대학교와 미얀마 몰얀мя잉 대학교 및 양곤 다곤 대학교에서 미얀마 쌀 품종 고품질 재배 개발 사업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발된 고품질 미얀마 쌀 품종은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미얀마 농업 기술을 촉진하고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며 농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부정부패법에 의거하여 묘아웅 전 네피도 시장, 예민우 부시장, 민뚜 네피도 개발업무위원회 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묘아웅 전 네피도 시장은 3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각 혐의당 5년씩 총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혐의는 네피도 토지개발 자금 관리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에는 형법 505비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아 총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예민우 전 네피도 부시장은 5건의 부정부패 혐의로 각 혐의당 3년씩 총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혐의는 네피도 개발은행 회장으로 재임 당시 기업 대출 제공과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측근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 네피도 부시장은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함께 형법 409조에 의거하여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